채용, 지금, 예, 이 정부 들어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뭡니까?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 하는데 54조인가 퍼 제껴놓고 퍼 쓰고 역대 최악으로 일자리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인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아니 서울교통공사 이게 서울시 산하기관이죠. 서울시 산하인데 여기서 채용 비리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계약직에서 다시 말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1285명을 전환시켰습니다. 정규직으로. 1285명이 혜택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중에 108명이 약 한 10분의 1 되죠. 108명이 지네끼리 짬짬이 한 거예요. 현 교통공사 다니는 사람의 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형제, 이런 사람들,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다 갖다가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옛날서부터 계약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미리 얼마 전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정규직 만들어주니까 계약직 빨리빨리 들어와. 계약직으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규직으로. 아니, 여기에 들어가려고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예? 신의 직장입니다. 공사. 예? 공기업이 신의 직장 아니에요. 따박따박. 그리고 큰 사기업처럼 그렇게 일도 빡세지도 않고. 여길 들어가려고 몇 년을 재수를 하고 떨어진 사람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합니까? 108명이나! 이게 드러난 것만 그래요, 또.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네끼리, 지금 정직원의 자녀, 형제, 남매,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 꽂았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내가 무슨 청년 실업률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이제 서울시를 쳐들어갔나 봐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산하단체죠. 여기 채용비리 규탄하러 가니까 여기서 막 몸싸움이 벌어지고 못 들어가게 막고 이랬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적폐다 이런 얘기도 막 거기서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도 적폐청산 하면서 자기들은 온갖 적폐로 채용비리 무슨 다 이렇게 해놓고 형수, 재수, 매부 며느리까지 며느리까지 집어넣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제 아들, 딸이 제일 많고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요. 또 이거 말고 제가 이건 몇 년 전서부터 느낀 건데 서울시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공사 이런 것도 많고 교통방송도 서울시 겁니다. 라디오 있죠? 교통방송. 거기도 보십시오. 방송 진행자, 앵커들 이런 사람들 자기네 팀들 다 갖다 꽂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일일이 얘기하는. 몇 년 전서부터예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글이다. 좌파들 다 점령을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사 프로나 음악 프로나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좌파만 사그리 갖다 앉혀놓습니까? 이거 어제 오늘 얘기가 요즘은 좀 약간 구색 맞추려고 한두 명 넣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아주 대놓고 사그리다. 사그리.
누구라고 그러면 이름 되는 사람들 있죠. 때만 되면 시끄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했잖아요. 이러고 교통공사는 자기 친인척 아들, 딸들을 정규직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108명 18명도 아니고 여기가 진짜 적폐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다! 님 미르님 다 필요 없고 문재인 탄핵시키고 차기 우파 간판 스토로 홍정욱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커리어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대통령감으로는 최적화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탁월할 것입니다. 요즘 홍정욱 전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추천 좋습니다. 네. 윤진영님 다 파헤치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교통공사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지금 108명 채용 비리잖아요. 근데 이 정권에서 제가 자세한 숫자는 모르는데 이 공기업 뭐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전수조사하면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비리해서 다 짬짬이로 넣고 비리 채용하고 이런 게 엄청날 거예요. 아니 우파 정부에서 몇 명만 이런 거 나왔어도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가 아니라 지난 것도 다 파헤치잖아요. 적폐청산이라는 민명하에 이명박 정부 때 비리 막 현미경으로 봐서 그거 적폐라고 파헤쳐서 자르거나 감옥 보내거나. 박근혜 정부 때 뭐 각 부처별로 TF팀이 있어요. 적폐청산 TF팀이. 각 부처별로.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옛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요만한 비리나 먼지 털어라. 그래서 그거 싹 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채용 비리 해놓고 옛날 거 뒤져요. 옛날 거. 지금의 적폐는 눈 감고 옛날 거. 지금 그럼 자기 한 입 가지고 두 발 하지 말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적폐를 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런 짓을 버리면서 항의방만하러 가는 의원들 막 입구에서 막 맞고 그러는 사진 막 나오더라고. 이게 무슨 이건 지금 뭐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인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의견인지 보십니다. 아직 정민주님 아직 이석수 감찰관 같은 감사기구도 임명 안 했잖아요. 그러네. 왜 임명 안 하고 미루지 참 이런 거. 그러네. 이분 예리하시네. 람보르기니 포르쉐라고 쓰신 분. 이해창 아들 한 명이라도 군대 갔어도 하셨는데 씁쓸하네요. 무향님 문가의 몰락이 빨리 올 뿐이죠. 무향이라고 쓰신 분. HJ2K님 군사정권보다 더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 무섭고 아까 고성국 박사의 건도 있지만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감시를 촘촘히 해서 막 공격하고 막 그냥 옛날 거 뒤집어 까고 그거 마녀 사냥해서 망신 주고 아니면 그냥 포토라인 안에 있어서 감옥 보내고 그냥 그러니까 나 바들바들 떨고 조금 평론가들도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야 나도 이거 잘못 놀리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이봉규 말 조심해라. 괜히 감옥 간다. 아니 말 잘못했다고 감옥 가는 사회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 조심하라는 말이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저하고 친한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런 말이에요. 야, 저 방송 조심해. 조심해야지. 야, 우리 와이프도 걱정 많이 하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도, 우리 친구들 만나는 사람마다 조심하래요. 대명천지에 왜 제가 조심을 해야 됩니까?
평론가가 비판할 수 있어야죠. 비판한다고 감옥 보낼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2018년에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입니까? 무서워요. 그러나 아까 우리 고성국 박사 오셔가지고 35%의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지켜줄 거다. 거기에 힘을 가져봅니다. 고승희님,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해주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좋은 머리로 나쁜 인물들이 나쁜 짓을 하는 벨라님. 벨라가 이태리어로 뭐 아름다운 이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쓰시는지. 그러니까 좋은 머리로 나쁜 인물들이 나쁜 짓 하는 게 많이 있다 이거죠.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무섭질 않아요. 근데 머리가 좋으면서 독하고 악랄하면 진짜 무서웁니다. 진짜 무서워. 겁납니다. 손성진님 테스트, 왜 테스트 하셨나? 태영원님, 대한민국은 강한 대통령이 와서 잡아야 함.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택시 타고 그러면 못 살겠다 꾀꼬리. 군사정권같이 강력한 리더십이, 애국하는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종종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이분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답답하다 이거죠. 경제 무능하고, 에?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너무 무능하고 환상의 헛소리들이나 해대고 저쪽을 아름다운 집단으로 보고 다 해주자고 그러고 그 불안하니까 옛날이 그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 몇 분만 더 읽어봅니다. 태영원님, 대한민국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한성리님, 리한성님이죠. 진짜 무섭네요.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 급여 급격한 인상 때문에 상여 50% 감액하고 장기적으로 회사 베트남으로 이전 검토 또는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회사가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널렸어요. 이러다가 경제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몇 년 안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트라팔가로님, 홍준표 말고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홍준표 지지 안 하는 이유를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야, 어려운 질문 하셨다. 이거 질문하셨는데 또 질문 안 하고, 답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트라팔가로님. 트라팔가로가 무슨 뜻인가요? 좀 모르겠는데. 홍준표 말고 대안이 없는데 왜 홍준표 지지하는 발언을 방송에서 안 하냐?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고, 대충 말할 수도 없고. 저는 홍준표 대표나 그 외에 그 밖에 보수의 대안이라고 해서 몇 분들 계시잖아요. 리더들은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판을 깔아야 된다. 근데 그분들의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새 판 까는데 역할을 해야지 내가 지도자다, 내가 메시아다고 하면 보수는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대권주자가 아니고 내가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우리가 보수가 단합되는데 또는 새로운 보수의 리더가 나오는데 내가 미랄이 되겠다고 카페트 까는 역할을 해주고 카페트 밟는 사람을 우리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카페트 밟겠다. 이런 순간 또 져요. 그러면 진짜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20년 집권론을 넘어서 50년 집권론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 보수의 분열만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의 리더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뼛속 깊이 보수지만 어떤 그 보수가 단합되는데 분명히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시민들 중에서. 풀뿌리 시민들 중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위기에 꼭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분들은 좀 이분들이 왜냐하면 훌륭한 자원이죠. 보수에. 왜냐하면 정치 관록으로 보나 국정 경험으로 보나 이런 분들이 역할이 있어요. 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해주십사. 본인이 선수로 뛰면 안 된다. 선수란 얘기는 그저 대권이라든가 어떤 그 리더의 역할보다는 조력자. 카페트 까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이 카페트 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힘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김무성 대표, 뭐 김성태 원내총무, 뭐 그다음에 뭐 쭉 있잖아요. 쫙 이름 안 돼도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유승민 대표 뭐 쭉 보수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서로 십시반으로 한쪽씩 쫙 들고 카페트를 쫙 깔면은 쉽게 깔지 않겠어요? 그럼 시민 중에서 풀뿌리 중에서 누가 카페트 밟고 지나가죠. 그게 한 명이 됐든 그게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보수의 카페트로 지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 대권으로 지지 안 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불만이 있으셔도. 한경숙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걱정했던 그대로 아닌가요? 그래서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또 논쟁해야 되겠네, 이것도. 태극기 부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극기는 그랬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위주의 태극기였죠. 그렇죠? 그 촛불이 한참 거셀 때 최순실 사태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의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태극기의 물결이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태극기 운동은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우파들도 그 태극기 물결에 합류해야 돼요. 진보 정권, 좌파 정권, 타도, 그 다음에 이 무능 정권, 경제 엉망으로 만들고, 북한 문제 꼬이게 만들고, 한미동맹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잖아요. 이거 심판하는데 보수가 단합해야 되는데 탄핵을 찬성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이 태극기 부대의 물결이 더 확산돼야 되고, 지금 태극기 부대도 그래요. 무슨 대한문에서 일부 모이고, 일부 서울역에서 모이고, 일부 교보에서 모이고, 무슨 6군데인가 7군데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쭉 같이들 협조를 해야죠. 왜 따로따로 국밥들을, 그게 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쪽의 리더니까 여기서 모이자. 어떻게 내가 뭐 표를 좀 받으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우리 단체를 어떻게 좀 부각한다고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을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같이. 진보들, 그런 점에서는 진보들 칭찬해줘야 된다. 그때 촛불 시위 때 얼마나들 난리치고들 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모여서 따로따로 대한문에서 하고 서울역에서 하고 교보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이 거기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조은진 의원이라든가 뭐 어디 대표라든가 어디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 한꺼번에 서로 모이게 하자. 그래서 한 군데서 응집된 힘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겁을 먹죠. 그러면 몇백 명씩 여기 몇백 명, 저기 몇십 명, 저기 몇백 명 이렇게 찢어서 모여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게 뭐 탄핵을 찬성했니 탄핵을 반대했니 네가 왜 박근혜를 빨다가 그 다음엔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고 그랬냐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순간 몇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권을 잡습니까? 몇 명 될 것 같아요? 뭐 50만? 100만? 만어야 얼마 몇 명 되겠습니까? 500만? 500만 지지받아가지고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이제 싸워야 될 시기는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보수가 살아납니다. 탄핵 찬반 무슨 홍준표가 어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단일 대우로 보수는 뭉쳐야 된다. 보수의 가치로 우리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섭섭한 게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섭섭한 게 있거나 배신감 느끼는 게 있거나 그래도 단일 대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국한돼서 하면 안 돼요. 박근혜를 왜 탄핵시켰냐 이런 것만 하면 태극기 집회가 좁아져요. 그게 아니라 보수의 가치, 보수들아 모여라. 지금 정권에 심판하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우리 만천에 알리고 우리가 그걸 뒤집어 엎자. 이렇게 모여야죠. 이렇게. 답답합니다. 촛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군요. 이명재님, 과연 차기 때는 정당한 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사파 애들 하는 꼬라지 보면 지금도 막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이명재님, 저도 이거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금 주사파 내지는 진보좌파에서 하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간단치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뭐 탄핵에 찬성했니 반대했니 이거 가지고 다 싸우고 그거 편도 거기서 가르고 절대 정권 못 뺏어옵니다. 우리 좀 뭉칩시다. 네. 한두 분만 더 읽어볼까요? 촛불이 재앙이 될 줄이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플라워스님이 최고님 아니요 배신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배신자는 또 배신합니다. 이참에 철저히 떨고 뛰려야 합니다. 배신자가 뭐가 배신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에 안 맞으면 배신자고 그렇게 해서 떨구고 하면 계속 문재인 식의 통치를 우리가 계속 용인해 주자는 말씀이신지 계속 그리고 그 친노를 위시로 한 이분들의 그 정치는 그 뭐랄까 보복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억하심정의 정치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억눌린 어떤 이 한풀이 정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논덜머리가 난 우리 국민들인데 지금 또 그러면 이 친박, 비박, 탄핵, 찬성, 반대 이래서 배신 어떤 이걸로 씌워서 또 그 한해 정치, 또 편가르기 정치, 또 응어리 정치. 그러면 친노하고 다른 게 뭘까요? 우리 보수 우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정숙희님, 좌파가 싫지만 배울 건 배워서 하나가 되어야. 이분 말씀 굉장히 공감합니다. 좌파가 싫지만 이 좌파들의 전략, 전술, 또 뭉치는 응집력 이런 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정권 탈환해오죠.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겁니다. 옥자숙님인가요?
태극기 집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기 때문에 태극기 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 나라가 공산화될 위험이다.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박근혜 탄핵이 억울하다 태극기 들으면 안 돼요. 그래 몇 명 모입니까? 박근혜 탄핵도 억울하지만 지금 이대로 이 정권에서 하는 대로 하면 김정은한테 나라 바칠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서 모여야 되는 게 태극기 집회입니다. 그래야 광범위하게 모이고 그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옛날 일 가지고 뭐 네가 배신자니 내가 배신자니 배신자 네가 가론 유다니 내가 뭐 베드로니 이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예.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정했어요. 예수를 아느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탄핵을 찬성했니 반대했니 배신했니 안 했니 이걸로 그러지 말고 나라가 공산화될 위기에 있다. 나라를 구하자. 민생이 도탄날 지경에 있다. 나라 경제가 박살날 위험에 있다. 나라 경제를 살리자. 지금 무슨 1인 미디어도 이렇게 규제하는 이 엄청난 이 세력, 이 조직, 이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자. 언론의 자유를 찾자. 표현의 자유를 찾자. 이런 사람들이 다 뭉쳐야 돼요, 지금. 보수 우파의 가치, 예? 성장의 방점을 두고, 예? 기회의 평등, 예? 그죠? 평등하게 나눠 갖자는 게 아니라 기회를 공평하게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 더 많이 벌고, 그죠? 승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좀 도토되고 그러지. 좌파들 얘기는 그거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먹자. 재벌들 왜 돈이 많냐? 그거 다 때려잡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갑갑합니다. 뭉치시죠. 자, 문석탄님, 홍 대표님 화팅요. 네. 홍 대표님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수우파 단합에 욕심 조금,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 조금 버리고 나라를 구하는 일, 보수가 사는 일, 여기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님 화이팅! 네. 문석탄님 의견 좋습니다. 네. 좌파 지인들을 안 나눠주면서 입으로만 떠들어 문재인님. 이분 이름이 문재인 아니시겠죠. 닉네임을 문재인님을 하셨네. 예. 아, 김태풍님. 김갑수 평론 좀 해주세요. 김갑수에 대해서 뭐 평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뭐 저거 의견만 다른 사람이죠.